그 3분 정도 분량의 통 시퀀스가 다 AI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도태되게 되고, 그럼 그러니까. AI와 로봇한테 대체되게 되는 거죠. 저기 무서워.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AI 마스터 김은석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PPT 보내주신 게 거의 500메가더라고요. 이 영상이 조금 긴 장면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용량이 좀 크더라고요, 이번에는. 항상 그 AI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실 때마다 놀라운데 제가 그래서 미리 예습을 안 했습니다. 너무 자료를 좋습니다. 안 열어보고 바로 녹화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좋은 리액션 기대하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복귀리 여러분들도 놀랄 준비하세요. 자,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음. 아직도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래라고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우리만 모를 뿐이지 저기 어딘가에선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고요. 네. 오늘은 로봇 이야기 위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혹시 영화 리얼스틸 기억하시나요? 봤죠. 휴잭맨. 네, 요게 2010년, 11년도 작품인데요. 영화 속 작품의 배경은 2020년도였대요. 이 영화가 대략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VR기 같은 걸 써가지고 로봇을 뒤에 조종해가지고 격투하는. 로봇 격투. 네, 근데 요게 2026년에 들어서 현실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은 네. 중국에서 최근에 시작된 로봇 격투기 리그예요. URKL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지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UFC 경기 보는 느낌? 진짜 대회를 연 거예요. 대회를 열었습니다. 와, 저 360도 발차기 360도 몇 도야 저거? 뭐 한 태권도 기술인데 저거. 거의 한 180도 정도 되겠네요. 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선 뒤에서 사람이 조종을 했다라면 저 지금 조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말로는 원격 조종하지 않고 로봇들이 상대 움직임을 예측해가지고 감지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저 예전에는 그 조절해갖고 유니트리에서도 박람회 때 복싱 링 안에서 맞아요. 보여줬잖아요. 그게 벌써 반년, 1년 정도 전이 됐을 거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중국 네. 갔었으니까 딱 1년 됐네. 그 사이 이 정도 이제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근데 저게 보시면 됩니다. 조종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냥 상대 움직임 보면서 저렇게 피하면서 네. 근데 뭐 저걸 피한다라기보다 움직이다 보니 피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피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야. 가능한 날이 올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이거 AI 영상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격투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쪽 리그인데, 이건 25년도 영상이에요. 예. 보면 이런 케이지 안에서 이 조그만한 로봇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리얼 스틸과 비슷하게 사람이 뒤에서 조절. VR을 차고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리얼 스틸의 정말 현실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조절하는 거. 네. 그리고 이건 이제 REK라는 곳에서 하는 대회이고 로봇 기술인데요. 이 옆에 걸 보시면 이 REK 쪽에서 최근에 공개한 영상이에요. 로봇이 더 커졌고 더 리얼해졌죠. 실제로 로봇과 이렇게 사람이 대치하는 모습으로 저건 약간 안 돼, 죽어. 안 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바이럴 쇼. 영상일 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영상도 뜰 정도로 최근에 미국에서는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거는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쇳덩어리한테 부딪히는 맞아요. 아까 앞에 로봇끼리 싸우는 거 보면 중간에 막 목 머리 날아가. 날아간 것도 네, 있었잖아요. 목 뭐 날아갔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로봇들이 보이면 나중에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보디가드로도 쓸 수 있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저거죠. 호신용 보디가드 호신용. 네, 로봇캅. 맞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미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로봇 쪽으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샤오미 쪽에서 요즘에 좀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영상이에요. 일단 속도는 3배속이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로봇이 이 한편에서 이렇게 물건을 꺼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휴머노이드. 네, 요게 똑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길 때 그걸 보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해요. 제가 딱 보고 이거는 어느 칸에 네. 넣어야 될 것 네. 판단을 한 다음에 네. 그런 영역이 가능해졌고 이제 샤오미에 따르면 이 나사 조이기 같은 게 이번에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거의 한 98%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숙련공이라고 하면 99%라고 하니까 이제 1%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어려워요. 물론 라스트 마일을 이제 갖춰 나가는 건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뭐 인간이 하는 거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 다만 속도는 느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저게 샤오미예요. 옛날에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대륙의 실수라고 했고 네. 보조 배터리라든지 맞아요. 선풍기 이런 맞아요. 거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샤오미는 전기차 만든 지도 꽤 됐고 이제 휴머노이드들도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까지. 빠르게 나가고 있다. 실제로 야. BMW 공장에서는 미국의 피겨가 예, 들어가고 있죠.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공장에는 아틀라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에는 이런 샤오미가 나타났다라고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네오라는 로봇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엑스 거. 원엑스 제품이고요. 이게 아마 양산화가 된 가장 빠른 제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게 유럽에서 탄생한 기업인데 맞아요. 지금은 뭐 미국기가 미국에서 됐다, 활동을 뭐.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영상을 보면 손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야, 저 전구를 낀다는 거. 전구를 끼고 이게 당겨가지고 불도 켜고 뭐 저 사람이 한 거죠. 저건 한 거고요. 이제 나사를 저렇게 짚고 지금 손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쵸. 받아요. 전에는 어쨌든 로봇스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하고 심지어 힘은 굉장히 좋죠. 20kg짜리. 네, 뭐 지퍼도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섬세한 거랑 맞아요. 힘이 필요한 거랑 맞아요. 다 한다.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람이 저렇게 손가락 저 정도 힘은 못 낼 텐데 얘들은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섬세한 작업도 가능해진다. 정교하게 블록까지. 그리고 뭐 원엑스에 따르면 최대 10,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제 대량 이제 생산한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고요. 저 원엑스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 예약 주문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저거 그때 저도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그때 꽤 비쌌고 아마 그거를 좀 렌탈 형태로 했던 시스템도 있었던 걸로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희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예, 것 예, 같아요. 저거 그래서 지금도 주문 될걸요?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이렇게 발전은 있어 오는 도중이고 아, 저건 진짜 사고 싶은데. 얘가 청소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데려다 네. 놓고 심부름 시키고. 네, 저거는 직접 자기가 충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충전까지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뭐 저희 그냥 로봇 청소기 쓰듯이 그냥 갖다 두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신체 능력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클로드나 GPT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인간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보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 휴머노이드라 하면 앞에 휴먼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이 로봇이 인간과 좀 닮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저희가 얘기하는 휴머노이드들은 좀 인간과는 조금은 약간 다를 수 아직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제품을 보면 좀 더 인간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 뭐 춤을 분은 로봇이에요. 중국의 유비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원이라는 제품이고요. 춰요. 예. 이제 지금 남자분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네. 저분은 인간이시고요. 지금 지금 로봇과 인간이 각자 춤을 추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 여자 로봇이 로봇이에요. 맞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정말 인간처럼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겠다 해요. 그래서 남성형 제품은 183cm, 여성형 제품은 168cm 이렇게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신에 88개 고자유도 관절을 탑재했다라고 하는데 이 로봇이 춤추는 거 보면 과거의 휴머노이드보다는 좀 더 관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유사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얼굴에 이스킨이라고 하는 합성 피부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외형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원 같은 경우 지금 3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제품군이 나눠져 있는데 라이트, 프로, 울트라.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는 구매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얼굴을? 보내준대요. 얼굴을.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한 13,000대 정도가 사전 판매가 됐다라고 하니까 미래가 아닌 거죠. 현재다, 현재,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실험도 나오고 있고. 근데 꼭 로봇이 인간다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한국 회사예요. XYZ
로보틱스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인간을 닮은 것보단 좀 더 친근하고 실용적인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머리는 없지만 저렇게 좀 귀엽게 눈처럼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갖췄어요. 팔도 손가락이 많지도 않아요. 뭐 그냥 딱 필요한 정도. 그리고 두 팔로 11kg까지 들 수 있고 그리고 발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바퀴를 넣었어요. 네. 그냥 사무실에 넣고 뭐 그냥 내가 요청하면 뭐 갖다 주고 그쵸. 뭐 해주고 뭐 이 정도 용도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들의 목적 또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로봇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가성비 있고 효율적인 방향에서의 이런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물건 갖다 주는 로봇, 심부름 대용으로. 네, 뭐 인턴 대신에 이제 로봇으로 그냥 이거 해줘, 복사해줘, 커피 갖다 줘, 그러네. 뭐 무거운 거 있으면 이거 들고 저기 옮겨줘,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아요. 인턴 일자리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하나 더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 어딘 걸 알겠다. 로보티스라고 요즘 좀 핫한 곳인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탐방 다녀왔습니다. 탐방 다녀오셨어요? 그 영상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어허. 스트릿 로보티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로보티스에서 재밌는 기술을 발표를 했죠. 스마트폰 영상만 보고도 휴머노이드가 학습을 할 수가 있대요. 저거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니라. 학습해서. 네, 그 과거에 로봇을 학습을 시키려고 했으면은 보통 모션 캡처 장비를 사람이 입고요. 움직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로봇에다 줘서 움직이게 했었는데 이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2D 영상을 찍고 그거를 로봇이 학습을 보고. 한 형태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코르티스 레드. 네, 코르티스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저랑 세대가 비슷하니까. 제가 또 일부러 언급을 안 했는데 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쫙 데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엔비디아 거다.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이라는 건데 로봇을 그냥 이 디지털 트윈 세상에 무한하게 복사를 해서요. 계속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게 무서운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엔비디아의 이런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보여준 약간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중에 베스트를 이렇게 갖고 와서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저 액추에이터까지도 다 직접 만드는 회사니까 맨 마지막에 항상 액추에이터 사진 이미지를 넣더라고요. 역시 탐방을 다녀오시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해외 로봇 기업 CEO가 한국에는 이런 로봇 기업들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5군데를 꼽아줬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앞쪽 3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미 뭐 상장한 곳들이고 워낙 큰 기업들이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뒤에 이제 로보티스나 할리데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로보티스는 뭐 이미 탐방을 다녀오셨으니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할리데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로봇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피겨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3개를 들고 왔어요. 네. 이게 5월 말 소식이에요. 봇큐라고 해서 피겨의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월간 생산량 차트인데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가 안 되는 생산량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5월이 오면서 한 250대를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1시간에 1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들이 바라보는 이제 병목 현상이 이 생산 속도가 아니고요. 생산된 결과물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재고 관리다. 가 이제 새로운 병목 현상이 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생산은 이제 대량으로 간다.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가지 다른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두 번째는 6월 중순에 발표한 소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차트가 로봇의 개수, 흰색 차트는 이 피겨의 직원 수. 로봇 생산량이 피겨의 직원 수를 넘어섰다. 네, 600명이 넘는 직원 수가 이제 로봇보다 더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275%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고와 테스트용 물량의 구분도 필요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7월 말에는 1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 전 직원이 모여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을 나와서 찍은 거예요. 기념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런 휴머노이드 양산 속도는 중국보다는 조금 느린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제조 원가도 감소하고 거기서 나온 노하우로 인해서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사실 글로벌하게 나가는 그런 대중화의 길목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언젠가부터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 테고요. 맞아요. 그게 지난번 방송에서 유니트리가 시작을 맞아요. 해왔고요. 근데 중국에서의 양산화 과정은 사실 글로벌 대중화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면 미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글로벌 대중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듈 네. 식으로 팔, 다리, 손 가져와서 조립해서 착착. 예를 들어 손이 고장나. 그럼 손만 빼서 갈아 끼우고. 근데 그 조립은 또 로봇이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자기 동료 만들어 갖고 맞아요. 자기가 조립해주고 야, 다 조립해서 일어나. 정확합니다. 너 저기 박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포장해서 누워 있어. 정말 재밌는 게 자료 예습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뒤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무서워진다. 역시 전문가 바로 나오네요. 예.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로봇이에요. 엔비디아 로봇이에요. 네, 요건 뭐냐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일반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바디 부분은 중국의 유니트리 제품이고요. 부품 사다가. 네, 손은 저번 방송에서 공개했던 이제 싱가포르의 샤르파. 이 제일 중요한 이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 영역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거고. 그래서 미국의 두뇌와 중국의 몸과 싱가포르의 손, 이 결합된 로봇이 나오는 거고요. 시작은 이렇지만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갈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제품을 조립을 하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데는 엔비디아의 기술을 썼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청계천이라든지 구로에 있는 무슨 공구상가 가서 뭐 다 조달해 오는 것처럼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팔다리도 그렇고 끼워 맞추면 되는 거고 맞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릴 거냐가 또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발표가 최근에 나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역할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는 거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방송에서 로봇개 스팟이 개를 산책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의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구글이 로봇의 두뇌를 담당할 테니 이들의 각각의 파트너 회사들은 바디와 손과 다리 영역을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2008년, 뭐 2007년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게 엄청난 최첨단 기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201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모듈화가 가능했고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네. 뭐 액정, 배터리, 네. 뭐 FCPGA 뭐 이런 거 다 조달해 갖고 조립을 할 수 있고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맞죠. 어려우니까 판매량에서는 안 돼서 뒤처졌던 건데 네. 로봇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는 피규어 말고 이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예. 이곳이 양산화 속도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피규어 다음에 뭐 2등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CEO가 막 영상에는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이 CEO가 어쨌든 중국에 밀리면 미국에 미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6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중국에 밀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똑같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거든요. 네. 지금 핵심 부품의 첫 번째 얘기는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내재화라고 해요. 예. 사실은 부품들을 자기 국가 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면 이건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재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로봇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전략이 지금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업계가 주도하는 자율 표준과 안전체계 마련. 이게 국가적인 규제를 우리나라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업계에서 좀 주도하는 영역으로 가야 이 빠른 발전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우리나라의 이 로봇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할 거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걸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로봇 협업 전문가.
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 회사에서 로봇을 50대를 도입을 하면 그 50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건 또 이제 사람이 필요할 맞아요. 테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적극 양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5번째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된다. 아까 이제 청계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공급망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그렇죠. 저기 저희 뭐 구로공단이나 저기 문래 가서 저 이거 로봇 부품 할 건데 이렇게 그냥 뽑아주세요 하면은 해주죠. 뚝딱뚝딱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이런 곳이 글로벌하게 몇 군데 없다라고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로봇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지원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시장으로 갈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6번째는 물류, 국방 등 공공 분야에서 정부가 먼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럼 레퍼런스가 생겨야 판매도 이루어질 거고 수출도 하고 혹은 거기서 또 매출이 발생해야 또 디벨롭을 할 테니까 이게 미국의 가장 발전된 로봇 회사가 지금 중국으로 인한 위기의식에 따른 멘트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그렇죠.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인류의 숫자만큼 휴머노이드도 1대1 정도는 필요할 거다. 80억대. 네. 그랬는데 아까 그 피겨의 CEO 브렛은 아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1인당 컴퓨터 여러 대 갖고 있기도 하고 네. 태블릿 PC, 스마트폰 또 따로 네. 갖고 물론 있고. 이제 시점의 차이겠지만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런 로봇의 의류 시장 같은 게 또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럼 사람 거 입히면 안 되나? 이게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한세 시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아시잖아요. 저희 옷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쵸, 한세 그 시럽. 브랜드가 아니고 한세 시럽이 제조를 했고 뭐 그쵸.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로봇들이 대충 옷을 이렇게 입었기 예. 때문에 각각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추측할 수 그쵸. 있고 좀 더 인간스럽고 기계스럽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좀 덜 하는 덜하죠.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반바지 입고 가다가 저기 아스팔트 바닥에서 넘어지면 아유, 살이 그냥 다 찢어질 거잖아요. 작살나죠. 근데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찢어지지 살은 좀 보호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로봇의 의류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로봇의 부품과 부품 사이에 먼지 같은 게 끼면 그게 굉장히 이제 고장의 확률이 그렇죠.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의류가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것도 보호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요. 로봇이 저희가 볼 땐 모르지만 안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센서가 움직이고 뭐 나사가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발열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그걸 낮추기 위해서 냉감 소재를 쓰고 또 메쉬 소재를 써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납득이 가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아까 이제 먼지가 끼면 여기를 부품을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꿀 때마다 이 옷을 벗기는 건 너무 번거로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세시랩은 부품의 사이사이마다 탈부착 지퍼를 넣겠다. 그럼 고장나는 곳만 지퍼로 해가지고 열어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겠다. 뭐 그런 의견을 줬었어요. 계획이 다 있네요. 그래서 뭐 애견 옷 시장 크듯이. 그 시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럼 이제 로봇에게도 패션이라는 게 생길 거고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 저거 명품 옷 입힌다. 로고 대문짝만 맞아요. 졸부들. 그게 또 이제 마케팅이 되겠죠. 야, 그래서 의류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또 어떤 시장에 좀 뛰어들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파생 시장이 또 계속해서 열린다는 계속해서 거예요.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앞에서는 좀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이건 로봇계가 좀 나옵니다. 이게 두바이 쪽에서 공개한 영상이에요. 이런 시도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예. 한 2년 전에는 여기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물을 연결하는 호수가 소방수가 이 뒤에 연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게 물의 파워가 너무 세니까 로봇계가 못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버티면서 물을 분당 2,400리터를 뿜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다 네. 파악하면서. 그러면 사실 보시면 우리 소방관 분들이 불이 너무 크거나 하면 가까이 못 다가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 이런 친구들을 투입을 하면 인간보다 더 가까운 데서 이걸 활용할 그렇죠. 수가 있고 위험한 공간. 그리고 위험한 공간에 굳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데 괜히 창고 이제 붕괴돼 갖고 맞아요. 소방관분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네. 건데. 오히려 아까 같은
그 로봇에 두뇌를 넣어가지고 이들이 탐색하면서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빨리 찾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데려 나오는 것도 얘들이 하면 되니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달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트럭에 드론을 싣습니다. 예. 그러면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에 인터셉트가 딱 떠오르는데 드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예. 지금 한 트럭에 한 10대 정도가 탑재가 되는데 예. 얘들이 차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정찰하고 뭐 와. 불이 보이면 이렇게 진압도 하고 소방 트럭. 네, 탑재물을 소방.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큰 불엔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트럭이 뭐 한 10대가 오면 100대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봇개 실어가지고 같이 보내고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람을 뒤따라가면 로봇개와 드론과 사람의 이제 합동작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냥 물량으로. 네. 어차피 사람이 산 높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드론과 로봇개가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날씨 안 좋으면은 그 소방 헬기 뜨는 것도 되게 제약이 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간의 좀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발전이 있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좀 네. 들고 있습니다. 벌써 저만큼 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이런 걸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로봇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AI 기술 이야기로 예. 좀 넘어가 볼까 해요. AI가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의 영상은 네. 과거에는 이렇게 필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AI는 이 타임라인을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각 영상에 대한 효과나 모션 그래픽 그리고 인서트를 AI가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제 넣어줄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분석을 해서 자막도 그냥 입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해당 장면을 찾아가지고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시청자가 반응할 만한 구간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조금 더 후킹할 수 있는 요소를 또 넣어주기도 하고 저 유튜버들이 써야겠네. 써야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인간은 편집자가 아니다. 디렉터가 되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드디어 왔네요. 왔어요. 근데 이게 AI가 지가 찾아서 편집까지 해주는 세상. 한 군데서가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좀 클로드예요? 이 친구들은 클로드랑 같이 했는데 이름이 팔미어 프로예요. 팔미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팔란티어. 어도비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전 좀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AI가 영상의 이 타임라인 구조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 영상 소스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리까지 해준다고 하고요. 네. 또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필요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 부분, 이 눈 나오는 부분이 좀 부족하면 아예 생성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소스 같은 거는 이제 AI가 너무나도 잘 만드는데 이 생성을 넘어서 편집까지도 이제 얘들이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상 생성과 편집이 경계가 좀 흐릿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하는 편집 결과물과 AI가 하는 게 아직은 안 되겠지만 이건 결국 시간 문제일 거거든요. 시간 문제죠.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걸 찾는 건 얘들이 또 잘하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또 살아남으려면 또 저런 거 그쵸. 도입을 해야 됩니다. 뭐 시간도 줄여주고 비용도 줄여줄 테니까 여러분 유튜버들이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PD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내가 각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찍어야죠. 다시 찍어야 되죠.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재현하거나. 그거를 해준다라고 해요, AI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니면 카메라 여러 개 받쳐놓고 찍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처음엔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아쉬워 하면 새로운 앵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가 인식해서. 네, 왜냐하면 얘가 이 주변에 만든 대한 거예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로스 뷰라는 모델인데요. 아직은 조금 초창기다 보니까 한 번에 막 25도, 50도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렵고 뭐 5도, 10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했을 때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 물론 저거 토큰 값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 들 것 같은데요. 들겠죠. 근데 점점 이거를 덜 들게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영역이니까 경쟁력.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많이 낮추는 일을 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생성형 AI 영상 생성해주는 사이트 네. 해보면은 토큰 엄청 먹어요. 엄청 비싸요. 이번에 시댄스가 2.5 공개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사람들이 야 이거 주고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해야죠.
근데 또 그게 대중화가 되려면 또 값이 떨어져야 되고 업체들이 또 나중에 경쟁을 할 테고 AI 인프라가 또 많이 깔리고 나면 네. 또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결과물의 기대치가 이미 높기 때문에 여러 네. 번 생성하지 않아도 한두 번 만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토큰 낭비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토큰 낭비가 좀 심하죠. 내가 굉장히 원하는 심하죠. 결과물 안 나왔을 네, 한 때. 10번 뽑아야 하나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5번이 되고 3번이 되고 2번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생성할 때 비용은 높지만 전체를 봤을 땐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AI 업체들의 경쟁력이 될 테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김 부장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혹시 저기 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좀 캐치하셨어요? 보시면서? 저보다 AI로 만들었다고. 네, 캐치하셨어요 혹시? 저는 제대로 못 봐가지고 드라마를. 저도 사실 이게 폰으로 보니까 예. TV로 본 거랑은 좀 달랐겠으나 저도 사실은 못 느꼈어요. 제가 보면서 뭔가 어색한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AI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죠. 초반에 1화, 2화쯤에 보면 이제 소지섭이 과거를 회상하는 씬인데 그 3분 정도 분량의 통 시퀀스가 다 AI였다고 하더라고요. 액션. 네, 한 2초짜리 영상 하나가 아니고요. 3분이 통으로 AI였대요. 그러니까 이미 넷플릭스 정도 되는 곳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쓰고 있다. 있다는 거죠.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사람들이 뭐 딸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등장해요. 이 기획부터 완성까지 3분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AI로 만드는데도 3개월. 네.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니까. 저처럼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물론 저거를 북한 비슷한 세트나 야외 촬영이나 엄청난 특수 효과랑 같이 찍으려면 더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돈이 들었겠죠. 근데 딸깍은 아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뭐 3개월이 걸렸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촬영하는 동안 이걸 시켜놓으면 되니까 시간도 분명히 세이브가 됐을 거고요. 영상을 2,000개 넘게 2,000개를 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는 실제로 289개 컷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소지섭이라는 배우는 프롬프트에 넣었을 때 너무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상권과 저작권 이슈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소지섭 배우야 뭐 드라마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슈는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엑스트라로 넣었던 그런 북한 군들이 될 거예요. 아마 이 기사에서 설명했을 때는 90년대 뭐 그런 북한군 뭐 이런 걸 연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검수 과정에서 이게 과거에 어떤 영화와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걸 학습했나 보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저작권.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검수를 하고 영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고 그럼 나중에 사후에 이거 우리 건데 라고 분명 태클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컨텐츠를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혹시 스카가 뭔지 아시나요? 스카? 옛날에 그런 총 이름이 있었는데 네. 배그에 나오는 거? 스터디 카페라고 합니다. 스카. 네. 죄송합니다. 코르티스는 아시는데 또 스카는 스터디 카페? 네. 저 요즘 스터디 카페 가면 네. 아이들이 애니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요즘 애들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저게 뭐예요? 문학 작품을 애니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공부를 시킨대요. 이 작품은 현진건 작가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소설 보셨나요? 저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 시대였더라고 하면 문학사 쪽으로 좀 의미 있었던 지문만 몇 개 그냥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실 암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소설에 대한 분위기도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이걸 아예 AI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문학 작품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 분위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머리에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소설은 글로 읽고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저 거죠. 비주얼적인 거 다 보여주면 상상력이나 뭔가 탐구력이 그렇게 확장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모든 작품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아무튼 교육 사례도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과정에 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작품 중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우연히 AI 영상 만드시는 분이 그걸 10분짜리 AI 영상으로 만든 걸 봤더니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아예 다큐멘터리를 AI로 맞아요. 만들어서 많이 쓰죠. 또 방영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어색하다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사라졌다. 야,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또 요거는 재밌는데 네. 언어의 장벽이 사실상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글에서 발표한 그 제미나이 라이브 트랜슬레이터예요. 보시면은 그랩하고 구글이 콜라보한 영상인데요. 네. 오른쪽에 나오는 분이 약간 인도 계열의 분이시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왼쪽은 베트남 분이세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화를 겁니다. Good morning, sir. Xin chào, tôi đã đến rồi. Bạn ở đâu? Tôi không chắc mình đang ở đâu. I am not sure where I am. Let me look around first. 어떤 느낌인지 딱 I think I'm 오시나요? at the main 지금 gate, 중국어랑 but I don't see your car. 영어와 베트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분은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베트남어로 하는데 아, 이게 각각 크로스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어. 이게 그랩하고 구글이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어. 앞으로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랩으로 택시를 잡을 때 기사님하고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 중간부터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까 그 부분. I don't see your car. I am further down. Ở xa hơn gần gần siêu thị. Bạn cần đi bộ xa hơn nữa. tôi hiểu. I understand. I'm at the other pickup point.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Further to find your car. 그래서 Take your time, sir. 구글이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Vâng, tôi hiểu rồi. 억양, Yes, I see your car. I'm coming 속도, right over. 말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느낌을 느낌까지도 살려준다. 살려준다. 아, 그냥 기계음 같은 게 아니라. 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어까지 포함이 돼 있고 70개 정도의 언어가 된다고 하니까 예. 저희도 지금 해외 나가면 쓸 수 있는 기능인 거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 우리가 해외 나가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랩과의 콜라보인데 실제로 한국에선 CJ ENM이 콜라보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iOS, 안드로이드 해서 이제 폰으로도 가능한데 에어팟하고 갤럭시 버즈도 되니까 이어폰으로도 활용할 수 그쵸.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 구글이 왔습니다. 이제 화상회의 쪽에서 구글 미트로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외국인이랑, 분들도 가능하게 될 실시간으로. 거예요. 네. 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뭐 이걸 보시면서 영어 공부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안 되니까 어. 또 요거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엔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사례예요. 네. 잘 보시면은 朝は7時から9時半まで、お昼は11時半から2時までやってます。 아, 저 뭐 디스플레이를 저렇게 해놨구나. 네. 처음에 이제 일본 분이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럼 밑에 한글로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보고 한국 분이 대답을 하니까 이게 또 일본어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관광지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쵸. 그동안 저희는 막 파파고 같은 데 물어보고 보여주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보고 아니면 GPT한테 해가지고 번역해서 보여주고 그쵸.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 귀찮다. 디스플레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시간. 된다. 근데 요 기능이 요즘엔 어디서도 나오냐면 네. 행사장에서 쓰여요. 행사장에서요? 요즘 컨퍼런스 같은 데 가시면요. 동시 통역가 분들이 안 계세요. 예전에는 꼭 부스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동시 통역가 분들이 통역을 해주시고 저희는 요걸 귀로 해가지고 들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화면 한 편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띄워져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영어가 나오고요. 영어로 하면 한국어가 나와서 실시간으로 그냥 저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챗GPT 실시간 통역 해보셨어요? GPT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요즘 제 태블릿에 어. 챗GPT 깔려 있는데 요거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거 실시간 대화 있잖아요, 챗GPT. 챗GPT 안녕. 안녕. 너 신일로 찾았어? 영어 잘하지? 내가 지금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영어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줘. 좋아. 지금부터 한국어에서 영어로 동시 통역 시작할게.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김은석 작가랑 같이 AI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앞에는 광고판이 있고요. 호돌이 반도체 Dear 특강 Waystreet 기본편도 여러분이 들으실 Right 수 now,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Presenting AI 영어를 trends 잘 together 못해가지고 with writer Kim Eun-seok. 이 AI에게 In front 저희 of us 번역을 are 좀 부탁을 The 해갖고 광고판 실시간 advertisement board. 통역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지금 AI가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Also attend the full lecture on basic semiconductor topics by Hodori. And honestly, I'm not very good at English. So I'm asking this AI to help me translate, including live interpretation. Isn't that amazing? 어메이징하네요. 거의 실시간으로 다 네.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Yeah, 똑똑합니다. it's really convenient. It almost translates everything in real time. 그래서 이제 이런 버즈나 어. 에어팟이 있으면
말하는 게 약간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아하.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은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 글래스 이제 디스플레이 나온다고 하면 또 앞에 또 자막 나오고 하면 뭐. 요 네. 저 글래스 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스피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하면은 아마 언어의 장벽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대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하길 잘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R 글래스를 어. 로봇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보여줘요. 연계. 요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딱 영상 하나 볼게요. 로봇 기아가 네. 어디로 움직이면 좋을지를 AR 글래스로 보고 있는 대로 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글래스 안경을 끼고 끼고. 거기에서 내가 설정을 지정을 하면 그 네. 위치로 간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안경으로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동영상까지. 떠요. 네. 사실 저거 드론 조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드론 조종기 네. 디스플레이로 GPS 위치 이렇게 딱딱 지정을 네. 하면 자율주행을 해서 드론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래스를 쓰고 나의 뭐 휴머노이드가 될 수도 있고 로봇기가 될 수도 있고 얘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글래스로 그냥 보는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씩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있게 같은데? 되겠죠. 물론 아직 이런 증강현실 기반의 AR 글래스들은 많이 보편화가 안 됐고 이렇게 지금 데모 영상들만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디스플레이 글래스들이 조만간 올해부터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 비슷한 사례로는 글래스를 쓰고요. 예. 이 로봇하고 이런 에어하키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있는 화면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네. AR 글래스 안에서만 이걸 설정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작은 로봇은 존재하는 거예요. 네, 로봇은 존재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면 이 사람 손 자세히 보시면 손에 링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걸로 또 인식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연계한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 시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저걸 또 지금 누가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거죠. 이것도 이제 데모 영상 형태긴 하지만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배그다, 배그. 제2의 딥시크 사태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키미 K3 중국 AI요. 네, 키미 K3를 활용해서 3일 만에 만든 게임의 퀄리티가 이 정도라고 하네요. 거의 배그 따라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배그에 절대 미치지도 않는 그래픽과 그렇죠. 그렇지만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학창 시절에 하던 아실진 모르겠지만 하프라이프 2 정도면 요 정도 그래픽이었지 않나. 근데 저거를 3일 만에 만들었다는 3일 만에. 거. 그 당시 하프라이프를 만들려고 했으면 아마 수십 명의 개발진들이 몇 달, 몇 년을 달려들었을 텐데 뭐 요즘 기술로는 AI로 한 3일 정도 만들고 약간의 게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에셋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알면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게 왜 제2의 딥시크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 게임은 아니지만 같은 유저가 클로드의 페이블 5로 만든 게임이 $28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키미 K3로 만드니까 $15로 만들었대요. 중국 AI는 더 네. 싸게 되더라. 그러면 사실상 절반의 비용으로 유사한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죠. 이게 28하고 15라고 하면 별로 체감이 안 오지만 요게 갑자기 2억 8천, 1억 5천이라고 하면 체감이 확 오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중국 거 위험하긴 한데 비용을 절반을 줄여주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AI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공산품만 싸게 만드는 네. 게 아니라 AI까지도.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중국 AI를 많이 쓰려고 하고. 아까 에질리티 로보틱스 대표님이 왜 우려하는지가 이런 데서도 다 연계가 되는 거라고 저는 근데 보여요. 이거는 그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패권 경쟁 싸움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중국 쪽 AI나 로보틱스는 또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안 할 수가 없을 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비용 이슈가 생기면 사실 쓰려고 할 테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무슨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인지 뭐지? 아시나요? 삼국지 게임 비슷하기도 하고. 예. 옛날. 바둑을 보시면 고스트 바둑왕이라고 예전에 이제 이것도 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이런 게임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 레트로 게임이라 하죠. 옛날에 고전 게임.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과거에는 저희가 언어 잘 이해도 못하는데 영어 게임, 일본어 게임 그냥 막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번역하고 통역하고 음성 더빙을 한 하루 이틀 만에 딱 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요 당시에 이런 게임이 나와서 한국어 버전이 나오려고 하면 막 몇 달이 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AI한테 돌리면 하루 이틀에 그냥 뚝딱 레트로 게임 나와버린다. 정도는 금방 만든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레트로 게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97년도에 네. 손놀이에서 발표했던 포 같은 사과라는 게임인데요. 저도 이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저희가 도스라든지 윈도우 95에서 돌리던 그 에뮬레이터 기반의 게임은 예. 지금 환경에서는 플레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AI한테 그 게임 에셋을 주고 요즘 PC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걸 다시 이제 리메이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실제로 웹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업로드를 해놔서 저도 플레이 했는데 딱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AI로 글로 써서 바이브 코딩을 네. 해서 뚝딱 만들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하던 게임들, 잊고 살던 게임들이 이제는 당장 플레이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저거는 아마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좀 드러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희 사진첩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찍어왔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첩에 대한 권한을 AI한테 줍니다. 그럼 얘가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학습을 해. 떼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코디를 이 상의, 이 하의 한번 맞춰도 봤다가 겉옷은 이거, 속은 이거. 이거를 저한테 계속 입혀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옷 다 예.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조합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AI 스타일리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입었으나 저 옷장 저 구석에 있는 있을 거잖아요. 옷까지도 근데 내가 최근에 산 요거랑 하면 어울릴 것 같아라고 얘가 제안을 해주면 꺼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코디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식의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번엔 영화 허 기억하시죠? AI에게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바타로까지 구현이 돼가지고 저 큰 화면에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AI입니다. AI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스캠 당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저 말 목소리도 네. 그래서 이 유저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목소리는 약간 피곤한 톤, 뭐 여자 목소리면서 C는 차 안에 있는 모습.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저렇게 실시간 통화가 된다고요? 이거 실시간 대화가? 통화가 대화가 되는 거죠. 마치 실시간 통화하는 느낌으로. 저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가 지금 스토리이고요. 한국에 당신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얼마가 없다 도와달라 이러면 이제 뭐 남성들 많이 또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악용을 하면 이런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좋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행 연습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분과 소통을 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활용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그건 같아요. 진짜 거의 범죄와 현실의 네. 깻잎 한 장 차이. 맞아요. 이건 이제 또 이제 규제가 아니 어떻게 저거는 하느냐에 따라서 실존하는 사람을 본떠서 저렇게 만들면 그럼 문제 될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이제 또 유사하게 예를 들면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생성하시는 분들 그런 편법을 많이 쓰신대요. 예를 들어 아까 소지섭 배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프롬프트에 소지섭을 절대 안 넣는데요. 근데 소지섭을 추정할 수 있는 수많은 키워드 조합을 넣으면 소지섭이 나오는데 프롬프트엔 소지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비슷하지만 소지섭과 뭐 강동원과 장동건 뭐 비슷한 잘생긴 부분만 조합을 한 느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 프롬프트를 깠는데 장동건 소지섭이 없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요것과 비슷한 것도 재미있어요. 저것도 AI예요? AI예요. 이런 비슷한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또 이쁘게 만들었네. 네. 왕홍 스타일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게 화면 기반의 디스플레이잖아요.
이게 로봇에 도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화 허를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아까 그 로봇 업체 얘기해서 내가 만든 AI인데 이 표정과 이런 뉘앙스 얼굴과, 그대로 네. 행동하는 로봇을 피부까지 이런 톤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약간 네. 뭐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사실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난번 촬영 때도 이제 GPT와 사랑에 빠졌던 한국 여성분 얘기도 나눴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GPT와 결혼하신 분도 나오고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 보면 엄마 나 GPT랑 결혼할래요. 사람은 피곤해요. 거기에 로봇까지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남자친구, 같아요.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막 로봇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 스마트 칠판을 공개했어요. 옆에 이렇게 쓰면 일단 이쪽에 복사가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어.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사인 나왔어, 사인. 사인이 나왔죠. 네. 요거를 지정을 하고 딱 누르면 이게 도표가 딱 나옵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그릴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거를 숫자를 X에 어떤 값을 넣느냐, AI에 어떤 값을 넣느냐, B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도표가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그림 그린 거를 네. AI가 바로 인식을 해서 딱 맞게 움직여주고 또 각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하면 뭐 각도도 계산을 해주고 이걸 늘렸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변화까지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해두고 있다라고 저게 하면 지금 출시된 거예요? 저 전자칠판이?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와. 이미 출시가 됐거나 곧 될 예정이거나. 실제로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네. AI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네. AI한테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알려줘 라고 하니까 왜 그 답안지나 해설집 보면 한 요 정도 설명이니까 네. 요것만 봐서 이제 이해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만큼 더 설명을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LLM한테 요청을 합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네. 그럼 그동안의 과정들이 이제 여기서 쫙 설명으로 나오는 이거는 왜 이래서 어떤 네. 식으로 이런 거야. 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된 걸 이제 학생들한테 토스를 해주면 그대로 또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교육 방법들도 이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옛날에 그 빨간펜 선생님, 구본 선생님, 네. 그 소리 나는 볼펜 이런 거 들고 왔을 때 녹음되는 거, 그거 네. 되게 놀랬는데. 놀랬는데 이제는 저런 칠판까지. 맞아요. 아까 이제 스카이에서 애니 보는 거 저희도 몰랐잖아요. 아. 이제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공장, 가정, 네. 그 다음에 연애 사업하는 거, 네. 교육 현장까지. 네. 근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띄워주신 제목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 미래가 아니다, 현실이다. 김우석 더 이상 작가님이 미래가 지금 아닙니다. 거의 한 2달 만에 오셨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몇 개 더 넣을까 하다가 많이 뺐어요. 분량이 너무 늘어날까 봐. 근데 이게 저희 와이스트리에서 또 김은석 작가님이 고정 출연해 주시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구 반대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남 얘기가 아니고 아니죠. 이미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쓰고 있고 보고 있고 산업 현장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삶에 다 침투가 되고 있고 아까 뭐 번역, 뭐 통역도 네. 마찬가지고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또 써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도태되게 되고 그럼 그러니까. AI와 로봇한테 대체되게 되겠죠. AI와 로봇에게 대체가 될 거냐, AI와 로봇을 잘 쓰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 또 여러분이 또 하기에 따라 달려 있고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김은석 작가도 저도 사람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사람이고 네, 아직은 해서 뵐 때마다 또 놀랐고 또 다음번에 뵐 때도 또 이제 놀랄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I 마스터 김은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